자,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유정 전 국회의원,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님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요즘 국민들 사이에 정말 최고 화제는 미세먼지 걱정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괜찮은 것 같긴 한데요. 지난주에는 사상 처음으로 7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조치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내놓는 대책들도 사실은 답답하게 만들었던 요인 중 하나인데, 자, 먼저 김태현 변호사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뭐 화면으로도 준비를 해서 보여드릴 텐데, 야외에 공기청정기를 놓는다. 그것도 아주 초대형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 이런 계획을 정부가 내놨어요. 계획이죠, 계획. 네, 그러니까 쉽게 그렇죠. 말씀드리면, 저 지난 주말에 저도 공기청정기 샀거든요. 네. 중에 있는 거죠. 제일 좋다고 하는 거. 네. 근데 그거보다 훨씬 큰 공기 저감기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지금 있는데, 야, 네. 빨리 만들어가지고 설치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개발해서, 언제인지 모릅니다. 네. 개발해서 설치할 계획이다라는 거죠. 네. 계획이기 때문에 언제 될지는 모르는 거고, 뭐 힘드니까 정 안 되니까 뭐 이거라도 뭐 하겠다는 환경부의 어떤 그런 생각들 제가 뭐 폄훼하는 건 아닌데, 네. 중요한 거 보세요. 미세먼지는 두 개입니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게 있고, 네. 아예 발생 자체에서 근원적으로 막는 게 있고, 네. 발생한 미세먼지를 나중에 처리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집에서 공기청정기 틀어놓고 저처럼 네.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 미세먼지를 없애는 걸 우리가 어떻게 못하니까 네. 남아있는 미세먼지를 집에서 좀 줄여보자. 저런 그렇죠. 형태가 될 거라는 거죠. 네. 일단 중국에 지어진 그거를 보면은. 그렇죠. 공기청정기. 네, 저런 건데, 그러니까 저것도 마찬가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근원적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네. 그건 못하고, 야, 일단 미세먼지 나오는 걸 할 수 없어. 대신 시중에, 공기 중에 떠다니는 거를 좀 줄인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공기청정기 틀어놓고 마스크 쓰는 거랑 별다른 게 없는 거죠. 가정에서 공기청정기 틀어놓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네. 나와 있는 미세먼지를 나중에 막는 게 아니라 근원적으로 미세먼지 발생하는 걸 좀 줄이고, 예를 들어 뭐 석탄화력 발전소라든지 네. 뭐 없앤다든지 경유차 문제라든지 여기다가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그건 놔두고 떠다니는 거를 잡는 거를 돈 들여서 저감 장치 개발해가지고 다시 단다? 글쎄요. 저는 그것보다 현근택 부대변인께 좀 여쭤봐야 되는데. 네. 저 하늘이 넓잖아요. 네, 공기도 정말 여러 군데 뭐 바다 위에도 공기가 있고 다 있는데, 저 야외 청정기를 도대체 몇 개를 설치해야지 효과가 있는 겁니까? 이걸 너무 희화할 필요는 없고요.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력발전소 줄이고 경유차 네. 줄이고 공장에 일단 석탄 안 떼고 뭐 석유 안 떼면 당연히 줄겠죠.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미세먼지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특히 도심 같은 데는 네. 설치한 것도 보면 베이징만 있는 게 아니라 네덜란드도 있고 뭐 프랑스 파리에도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도심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런 데는 물론 당연히 뻥 뚫려 있는 자리에서 뭐 얼마나 효과냐 있겠지만 그래도 그 주변에 효과가 있다는 게 있거든요. 그다음에 네. 예를 들어서 뭐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합실이라든지 이런 데를 또 이렇게 임시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서 네. 저는 병행할 문제다. 그러니까 이걸 뭐 근본적인 발생 원인을 줄이면 좋겠지만 네. 다 아시다시피 사실은 우리 중국이 우리 화력발전소 우리나라보다 60배가 더 많아요. 네, 계속 또 그렇죠. 짓고 있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국 보고 화력발전소 짓지 말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발생 원인도 줄여가면서 또 시급할 때는 또 이런 것도 좀 시험해 볼 수 있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하나 미세먼지를 이번에는 없애는 페인트 같은 게 있다고 하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요거는 또 뭡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미세먼지를 없애는 페인트를 아파트에 칠한다, 뭐 이런 구상을 또 내놓은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아주 쉽게 표현해드리면, 예전에 우리 어릴 때 보면 파리 잡는 찍찍이 있잖아요. 그렇죠. 찍찍이 붙여놓으면 파리 와서 붙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아파트 벽면에다가 도료를 칠해놓으면 미세먼지가 거기 이제 흡착된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이것도 뭐 아이디어일 수는 있는데, 또 여전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근본적으로 미세먼지 줄이는 게 아니라 떠다니는 미세먼지를 조금 줄여보자 이거거든요. 네. 그러나 무슨 그런 전 국민한테 예를 들면 뭐 미세먼지 마스크 배포하는 거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글쎄 뭐 제가 좀 단견일 수는 있는데, 네. 석탄 화력 발전소 완전히 다 없앤다고 하면 미세먼지 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석탄 화력 발전소 확 줄이면 에너지 어떻게 해요? 그럼 원전 돌리자는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네. 그거 감당할 자신이 없겠죠? 탈원전 포기 못 할 테니까. 네. 그리고 경유차, 예를 들어서 경유차 못 다, 유럽에서 하는 것처럼 뭐 극단적으로, 야, 경유차 서울 아예 못 들어와. 경유차 몇 년도 연식 이상 지난 거 운행 못 해. 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반발을 감당할 수 없을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현 정부에서 석탄화력 발전소 완전 없애는 거랑
경유차 완전 없어. 이 극단적 이 대책들 이거 아마 얘기를 못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일단 그 미세먼지 때문에 지난주에 하도 그 국민 여론이 들끓으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쏟아낸 것 같은데요. 자, 이 미세먼지 저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어떻게 얘기를 했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미세먼지 잡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늘이 흐리면 아이를 둔 부모들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아이들 대신 미세먼지를 다 마시고 싶은 심정입니다. 중국에게는 미세먼지 책임 당신들에게도 있다. 당당하게 압박하고 설득하겠습니다. 자, 이동훈 의원님, 네. 그 미세먼지에 대해서 어쨌든 대선 후보 시절에 굉장히 여러 번 이제 뭔가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많이 보였었는데 실제로 막상 닥치고 나서는 지금 뭐 똘똘한 대책이랄까요?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우리 김태현 변호사가 이제 일부 잘 설명을 하셨는데 네. 미세먼지 대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밖에서 오는 거 주로 이제 중국이 했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내부에서 오는 게 있는데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전략이 없이 그 문제를 제기하는 거 아닌지 참으로 가슴 아픈 게 네.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젠가요? 그 중국 문제를 거론했더니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네. 그 우리 대통령을 치받으면서 무슨 과학적 증거가 있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참 외교적으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그 이미 이제 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그 오염물질이 국경을 넘어서 가는 문제에 대한 협의가 있고 네. 나름대로 합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우리가 그런 모델을 좀 잘 활용을 해가지고 중국과 협의를 하고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얘기가 진행된다면은 중국이 그 이제 발표하는 통계 예를 들어서 이제 산업 생산에서 오염물질이 얼마나 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맞는 거냐 이 일을 네. 제기하고 이런 이제 아주 실무적이고 절차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논의 수준은 한중이 만나면 이 얘기를 하긴 합니다. 네. 그러면 야 중국에서 미세먼지 좀 줄여달라 하면은 중국이 야 증거 있냐? 왜 우리가 아니라 당신들이 문제인데 왜 우리 보러 책임을 지라고 그래? 네. 여기서 계속 한 걸음도 더 못 나가는 겁니다. 그 문 대통령 논란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그 환경장관 한중 환경장관의 회담도 바로 여기서 끝났고 그 밖에 다른 외교 당국 간의 회담이나 이런 데서도 항상 여기서 멈춰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에 그런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못했다는 걸 하나 지적하고 싶고 국내적으로는 이제 그럼 어디서 미세먼지가 생기냐? 네. 크게 보면은 산업, 그다음에 교통, 그리고 난방한 이런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교통은 아까 우리 김태현 변호사가 말씀하신 대로 경유차가 굉장히 문제고 이거는 그 저감시켜야 되는 목표가 맞고 산업하고 난방은 사실 이게 에너지 문제고요. 네. 에너지 문제는 결국 그 석탄, 석유, LNG 같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방법은 그 원자력을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자, 일단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 중국은 공개적으로 단 한 번도 책임을 인정한 적이 없지요. 그리고 지금 이도훈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대통령이 지난주에 뭔가 협의를 요청했을 때도 대변인이 나서가지고 그 근거를 대라 이렇게 바로 반박을 했었는데 당시 이야기하는 모습을 듣고 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我不知道这个是韩国方面是不是有充分的依据？韩国的雾霾是来自中国的。 이번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그 중국 루캉 대변인이 조금 별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분명히 중국발 원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我不知道你所提到的韩国官员，那么他说确实有，是不是有已经有了科学的根据，做过科学的分析，是有了专业人士提供的专业的支撑。 자, 근데 과학적 증거 저희가 지금부터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국 대변인은 대라 이렇게 얘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사의 항공사진, 위성사진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2월 26일자에는 한반도 상공 보시는 것처럼 아무 어떤 오염물질 같은 것들이 없는 상태죠. 자, 그런데 2월 28일 공기가 이동을 하면서 오염물질이 유입이 되기 시작하고요. 3월 1일로 보면 3월 1일 날짜를 보면은 굉장히 희뿌연 특히 서쪽 부분이 뿌옇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자, 황교택 부대변인 어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저렇게 보여주니까 중국에서 뭐라 그랬냐면 저 오염물질은 하늘 위로 날아간다. 하늘 위로 그러니까 날아간다. 지상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위로 지나가지 밑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내는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중국 한마디로. 정부는. 그렇죠. 네. 그러고 보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뭘 제시해야 되냐면 네. 입체적인 걸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이쪽에서 넘어오는 거를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그것도 중국과 협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네. 영토는 안 들어가더라도 영해상에서 이게 날아오는 거를 어느 정도 이제 단층으로 촬영할 수가 있거든요. 단층으로 네. 촬영해서 그걸 제시해야 되는데 결국은 말씀처럼 중국이 어느 정도 협조가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어떤 협상의 틀, 네. 조약이라든지 하려면 틀 안에 들어와서 공동으로 연구가 돼야 되는데 네. 안 된다 그러면 저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일단 최대한 갈 수 있는 데에 가서 입체적으로 측정을 해서 그 네. 데이터를 제시하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좀 덧붙이면요. 네. 이 중국의 오리발은 뭐 유명하죠. 네. 그리고 저렇게 네. 뭐 과학적 증거가 있느냐 했는데 제시를 했어도 엉뚱한 소리 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환경부가 사실은 그동안에 블랙리스트 아니냐 문제 제기하니까 체크리스트다 청와대 얘기하고 네. 사실 그 리스트밖에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무슨 일을 했냐 하면. 그런데 이제 미세먼지가 지난 뭐 일주일 내내 지금 경보 울리고 재난 뭐 문자 받고 네. 그 문자 자체가 지금 공해가 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내용도 보면은 무슨 마스크 써라, 외출 자제해라 하나만 한 소리고요. 네. 우리가 그 문자 받지 않아도 이미 우리가 이 피부로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정부가 정말 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이 안팎으로 답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중국이 이제 저렇게 오리발 내미는 이유는 본인들이 인정했을 경우에는 이 국제 소송이나 분쟁에 휘말렸을 때 책임을 그 전적으로 져야 한다는 그런 것까지를 염두에 두고 지금 저렇게 오리발 내미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명래 환경부 장관도 지난달 26일에 이제 환경부 그 장관 회의를 갔다 왔잖아요. 네. 그런데 뭐 외교부에서는 저렇게 오리발 내미고 인정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러나 환경부는 중국의 환경부는 인정을 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있어서 네. 이 진실 공방이 또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아마 이제 지금 이 3월달에 대정부 질문 할 때 또 상임위 열릴 때 아마 이제 이 환경부 장관한테 많이 따지고 진실이 뭐냐 이렇게 얘기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국회가 이제 열리고 13일 날 이 열어서 이 미세먼지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이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는 관련법을 통과시키기로 한 것,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좀 힘을 모으기로 한 것, 서로 네. 이제 전 정권 탓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 탓이다 하면서 문세먼지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이 미세먼지도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래도 힘을 모아서 13일 날 관련법 통과시키고 함께 힘을 모으자. 또 중국도 방문하겠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야 의원들이 그런 점에서는 이렇게 정쟁이 아니라 국민의 정말 아주 기본권인 건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가하게 싸우고 있을 때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 어느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아이들이 일본 아이들보다 초미세먼지를 흡입하는 양이 2배라고 합니다. 이런 한반도의 공기 계속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갑갑해지는데, 자, 그래서 그런지 이게 그 야당 의원들도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경태 최고위원도 중국에 뭔가 항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대변인이 어디서 나온 근거가 근거인지 모르겠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과 상의해서 중국 대사관한테 보낼 겁니다. 보내가지고 중국 외교부 관계자가 이걸 보고 눈으로 확인을 좀 해서 그 다음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 이동희 의원님께 네, 네. 여쭤보겠습니다. 저렇게 중국 대사관에 항의하고 방문하고 이러는 거 실제 효과가 있을 것 같으십니까? 그러니까 원래 외교라는 거는 이제 정부 대 정부가 하면은 가장 이상적이겠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잘 작동을 안 하면은 저렇게 그 의원이라든지 정치권에서 하는 그 활동들이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그 정치적 압력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조경태 의원도 뭐 나름대로 자료를 제시하는데 아까 우리 김민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야 의원들이 아마 중국 방문도 계획하고 있는 모양인데 네. 만약에 간다면은 확실한 자료와 확실한 근거, 확실한 논리로 무장을 하고 가야지. 그렇죠. 가서 그냥 환담하는 정도 수준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네.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 우리 뭐 현 정부도 있습니다만 그 국내 보수 세력의 또 목소리를 굉장히 또 그 신경을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그 여야가 합동으로 해서 가고 특히 그 지금 야당 의원들, 그 보수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여주는 게 그 문제 해결에 이제 도움은 될 수 있고 제가 한 가지 그 제언을 한다면 네. 제가 한 2, 3년 전인가요? 몽골 갈 때 한 비행기 타고 있는 우리 승객의 한 3분의 2가
나무 심으러 가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황사 문제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한국하고 중국 또 이제 몽골 같은 주변국들이 그 협의를 해가지고 나름의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그게 지금 실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최근 10년간 우리가 미세먼지를 얘기를 많이 하지만 황사는 아마 과거보다는 아마 빈도가 많이 줄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몽고도 그렇지만 내몽골 지역 저쪽 고비 사막 쪽 이쪽에서 그 우리나라도 하지만 다른 그 아시아 국가들이 힘을 합쳐서 나무 심기도 실제로 많이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중국 정부도 신경도 많이 쓰고 물론 베이징 같은 자기들 수도를 또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사례를 조금 그 감안을 하면서 그 우리 정부도 그 정책을 그 마련을 하고 정치권도 지원하는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통령 긴급 보고도 지난주에 있었고요. 환경부가 굉장히 또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려고 하는데 다른 부처들도 유관 부처들 많다 보니까 같이 어쨌든 대통령이 이런 지시 같은 것이 내려오고 나니까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장관들의 모습 한번 모아봤습니다. 하고 난 뒤에 그래서 시민들 반응은 어때요? 연지 수치했습니까? 지금 여기 면적이 연구되고 적정이 아니 쓰셔야 돼요. 괜찮다고 안 쓰시면 안 돼요. 그 건강은 본인이 또 쓰셔야 되겠다. 자, 현근택 부대변인께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그 청와대도 미세먼지 저감, 그러니까 뭐 오염물질 배출을 조금이라도 덜 해보겠다 그러면서 도보로 출근하는 거를 뭐 권장하는 그런 뭐 그 방침이 섰다고 하는데 차라리 빨리 출근해서 미세먼지 대책 효과적으로 만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제 지금 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아마 차량 이부제 민간 공무원들은 이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민간도 이부제를 하자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말에나 이제 차를 끌고 오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다중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라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그게 뭐 단순히 그런 걸 좀 홍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이고 지금 이제 장관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날 마치 얘기하니까 뭐 따라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있는데 저는 현장이 어떤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는 거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가 없어도 평소에도 더 자주 가는 게 맞다라는 취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김유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노영민 실장이 솔선수범으로 내가 먼저 그 저감에 나서겠다 해가지고 지금 그 걸어서 출근하는 모습이 저렇게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비서실장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뭐 여러 가지 효과를 노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한편으로는 좋아 보이기도 했어요. 아 저렇게 그리고 또 공간이 멀지가 않기 때문에 좀 비웃음을 사기도 했고요. 한편으로는 그리고 여러 가지 그날 또 하필이면 날씨가 굉장히 또 그날따라 좀 미세먼지가 조금 없어져서 좀 쾌청한 날이 비교적 쾌청한 날이기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노영민 비서실장이 주중대사를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비서실장이 되셨는데 임종석 비서실장 시절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나 혹은 이 대선 공약이 지켜지지 못할 때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랄지 뭐 말하자면 변명이랄지 이런 것들을 비서실장이 나와서 얘기하신 적이 상당히 여러 차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노영민 비서실장은 주중대사 직전에 지내셨던 분이기 때문에 특히 중국이 저렇게 오리발 내밀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데 뭐 대통령도 물론 시진핑 만났을 때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마는 여전히 10년 전 그 데이터에 머물러 있고 우리가 데이터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리발 내밀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주중대사 시절에 어떤 노력을 어떻게 했는데 중국의 형편은 어떻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이 엄중한 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지위와 그 권한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설명이나 설득보다는 본인이 지금 비교적 쾌청한 날 10분 거리에 있는 비서실장 공간에서 청와대를 걸어서 출근하신다. 이게 과연 국민에게 얼마나 납득이 되는 그런 행보인지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대통령 한마디에 장관을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 그동안 그러면 2년 동안은 무엇을 했느냐. 그런 아쉬움도 동시에 드는 거죠. 자,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 국민들 지금 마스크 착용이 거의 뭐 필수품이 된 것 같습니다.